서울역에서 내린 한지수는 검은색 코트를 여며 쥐었다. 찬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치며 먼 길을 건너온 피로를 깨웠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들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차가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곳 도쿄에 있는 회사에 한국 지사로 옮겨온 첫날이었다. 아무도 그가 새로 임명된 지역 이사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의 이름은 단순히 신입 직원으로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이 그가 원한 방식이었다. 처음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공기에는 잔잔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타자를 치거나 보고서를 넘기며 무심한 듯 시선을 흘렸다. 일본인 직원들이 많았고 그들 사이에 섞여 있는 몇몇 한국인들은 어딘가 움츠러든 자세로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낮은 목소리의 일본인 여성이 말했다. 오늘부터 근무시죠. 지수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네, 한지수입니다. 그의 발음은 정확했지만 억양에는 한국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미묘한 차이 하나가 몇몇의 눈길을 끌었다. 책상 하나가 배정되었다. 창가에서 가장 멀고 회의실 옆에 조용한 구석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켜며 사무실의 소음을 들었다. 전화벨, 복사기 소리, 누군가의 얕은 한숨,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낮은 일본어 농담들. 그 속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관찰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말투, 서류를 넘기는 손동작, 상사 앞에서의 태도까지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보고서였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룹을 지어 나갔다. 지수는 따로 불리지 않았다. 그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창가에 앉았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며 그의 얼굴에 따뜻한 그림자를 남겼다. 그 순간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차이가 곧 진실이겠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도시락을 다 먹은 후 남은 젓가락 포장을 정리해 조용히 쓰레기통에 넣었다. 오후 한 중년 남자가 사무실에 들어왔다. 회색 정장을 입고 눈썹 사이에 힘이 잔뜩 들어간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다케다 부장님. 누군가 속삭였다. 그가 바로 일본 본사에서 파견된 관리자였다. 다케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의 시선이 잠시 지수에게 멈췄다. 낯선 얼굴. 그는 다가와 물었다. 신입인가? 지수는 짧게 대답했다. 네. 다케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미묘한 우위감이 섞여 있었다. 좋아. 커피 좀 타줄 수 있나? 오늘은 회의가 많으니까. 그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멈췄다. 누군가는 모니터를 보며 숨을 참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조용히 커피포트로 향했다. 물을 드는 동안 그의 손끝이 잠시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결심이었다. 그는 컵 6개를 정성스레 놓고 커피를 따랐다. 향기가 퍼졌다. 다케다는 그 향기를 맡으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런 건 센스가 있어야 하지. 지수는 커피를 들고 회의실 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일본인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커피를 하나씩 내려놓았다. 아무도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지막 잔을 놓을 때 그중 한 명이 낮게 말했다. 신입인데 손이 꽤 안정되네. 웃음이 흘렀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복도 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런 일로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나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다. 그날 저녁 그는 회사 근처의 작은 호텔 방에서 서류를 펼쳤다. 내일부터 시작될 내부 점검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서류 위에는 그의 실제 직책이 적혀 있었다. 지역이사 한지수. 그는 펜을 들었다. 이 회사의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 문장을 적으며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의 공기가 조금 달랐다. 어제보다 긴장감이 줄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정돈이 있었다. 지수는 일찍 출근해 책상을 정리했다. 컴퓨터를 켜고 문서를 정렬하는 동안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아, 그 신입 아직도 여기 있네. 낮은 일본어 속삭임이 들렸다.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케다가 들어왔을 때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다. 지수도 고개를 숙였다. 다케다는 어제와 다르게 조금 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회의 전 어제 커피처럼 부탁할게. 그의 말투에는 자연스러운 명령이 섞여 있었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일본식 위계 속에서 명령은 일상이었으니까. 하지만 몇몇 한국 직원들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스쳤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준비했다. 커피가 완성되는 동안 그는 회의실 유리 너머로 다케다의 모습을 봤다. 그는 다른 일본인들과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매끄럽고 계산되어 있었다. 이 사람은 웃음으로 벽을 쌓는군.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조명이 반사되어 그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 위로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 그는 커피를 내려놓고 자리에 돌아오려 했다. 그때 다케다가 말했다. 이봐, 이름이 뭐였지? 한지수입니다. 그래, 지수군. 한국에서는 커피를 이렇게 내리나? 향이 좀 약하군. 그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잠시 얼어붙었다. 조롱처럼 들렸지만 웃음으로 포장된 말이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취향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무도 더 말을 잇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다케다는 다른 임원들과 나갔다. 지수는 회의실을 정리하며 컵을 닦았다. 그때 한 한국인 직원이 다가왔다. 괜찮아요? 조심스러운 속삭임이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을 드러내죠. 누가 진짜인지. 그 직원은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딘가 마음이 편해졌다. 그날 오후 지수는 본사로 보낼 서류를 작성했다. 회사의 수익 구조, 인사체계, 지점 간 불균형. 그는 하나씩 정리하며 문제점을 적었다. 그의 손끝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모든 문장은 차분했고 객관적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냉철한 통찰이 숨어 있었다. 이 조직은 두려움을 질서로 착각하고 있다. 그는 그 문장을 쓰며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다케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수군, 커피 한 잔 더 부탁해.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성격을 시험하는 과정이군. 그는 다시 주전자에 물을 붓고 물이 끓는 소리를 들었다. 증기가 피어오르며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끝까지 침묵으로 이긴다. 오전 회의가 끝난 뒤 사무실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자리로 돌아가면서도 눈치를 보았다. 다케다는 서류를 정리하며 무심하게 말했다. 지수군, 오늘 오후 회의 때도 커피 부탁해. 지난번보단 진하게.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였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권위가 숨어 있었다. 그 한마디가 사무실 전체를 무겁게 만들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다. 동료 중 한 명이 슬며시 다가왔다. 그냥 무시해요? 저 사람은 원래 그래요? 낮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수는 미소만 지었다.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찰만 하죠.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단단했다. 그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 문서를 펼쳤을 때 다케다의 목소리가 들렸다. 커피는 준비됐나?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는 조용히 일어나 포트를 채웠다. 물이 끓는 동안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결같이 차분한 표정. 분노의 흔적은 없었다.
회의실로 들어가자 공기는 다시 긴장했다. 일본인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다케다는 상석에 앉아 펜을 굴리며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 시간 안에 끝내야 해. 특히 한국팀은 속도를 좀 높여야겠어. 그 말에 몇몇 한국 직원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지수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일본 직원들의 태도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자신감은 타인의 침묵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지수군, 당신도 의견 있나? 다케다가 물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다. 아직 파악 중입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다케다는 피식 웃었다. 역시 신입이군. 그 말에 웃음이 퍼졌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지수의 표정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다케다는 그를 부르며 말했다. 신입, 당신은 일본식 업무 방식에 익숙하지 않겠지? 하지만 여기선 적응해야 해.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적응이 아니라 이해부터 해야지. 퇴근 후 그는 호텔방에서 그날의 일을 메모했다. 다케다, 자신의 권위를 친절로 포장함. 부하의 침묵을 복종으로 착각함.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도쿄의 밤은 차갑고 질서전현했다. 그 속에서 한지수는 조용히 결심했다. 언젠가 이 질서 속의 불균형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겠다. 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커피를 내릴 것이다. 다음 날 다케다는 새로운 고객과의 회의 준비로 분주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지수군, 회의실 준비해. 그리고 커피는 어제보다 진하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가벼운 명령조가 담겨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고 커피를 준비하며 손끝의 움직임에 집중했다. 뜨거운 물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속의 인내가 단단히 쌓여갔다. 그는 컵을 정렬하고 그 향을 맡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 냄새, 굴욕의 냄새가 아니라 준비의 냄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다케다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번엔 괜찮군. 이제야 제대로 된 맛이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오히려 조용한 도발이었다. 지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케다는 잠시 그 침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느꼈다. 이 남자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생각이 마음 한쪽을 건드렸다. 그러나 그는 곧 잊었다. 그리고 지수는 그 무심한 표정으로 커피잔을 치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며칠이 지나면서 사무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케다의 눈치를 봤지만 동시에 지수에게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말이 적었지만 그가 만든 문서에는 실수가 없었다. 숫자는 정교했고 문장은 명확했다. 저 사람, 신입 맞아? 누군가 속삭였다. 그 말은 곧 소문이 되어 번졌다. 하지만 지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정확하게 처리했다. 그리고 커피를 탈 때마다 똑같은 정성으로 향을 맞췄다. 다케다는 그런 그의 태도가 점점 신경 쓰였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속을 모르는 법이지. 그는 부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일본 본사의 고위 임원이 방문했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했다. 다케다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회의실로 안내했다. 커피는? 그가 묻자 다케다는 익숙하게 대답했다. 지수군, 부탁하지. 그 말에 몇몇 직원들의 표정이 굳었다. 특히 한국인 직원 한 명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지수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움직였다. 그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일본 임원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저 사람은 신입인가? 다케다가 웃으며 말했다. 예, 최근에 들어온 한국인입니다. 성실하죠. 그 순간 임원의 눈빛이 잠시 바뀌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커피가 회의실에 놓이고 향이 퍼졌다. 임원은 잔을 들어 향을 맡았다. 좋은 향이군. 조용한 칭찬이었다.
타케다는 만족스러워 보였고 지수는 묵묵히 잔을 내려놓았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지수는 복대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그때 두 명의 일본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인인데 예의는 있네. 하지만 저렇게 순한 척하는 게 더 무섭지 않아? 그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곧 시기와 호기심으로 변해갔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다케다 부장은 왜 저 사람을 그렇게 부리지? 아마도 누군가를 밟아야 자신이 높아진다고 느끼는 거겠지. 그날 퇴근길 한 한국인 직원이 지수를 불렀다. 한 선배, 솔직히 좀 화나지 않아요? 지수는 잠시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다. 회색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바라기보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요? 그 사람도 두려운 겁니다. 누군가 자기 자리를 위협할까봐.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 스스로를 보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깊었다. 동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지수의 책상 위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커피 맛있었습니다. 다케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 냉소적이었다. 그는 그 종이를 접어 서류 사이에 끼워두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날 오후 그는 회의실 창문 너머로 다케다가 웃는 모습을 봤다. 그러나 그 웃음 속의 그림자는 어제보다 길었다. 다케다는 회사에서 완벽주의자로 통했다. 그의 책상은 언제나 각이 맞춰져 있었고 서류 더미는 높이와 방향까지 정확히 정렬되어 있었다. 그에게 있어 혼란은 무능이었고 느림은 게으름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도착해 시계를 한번 보고 커튼을 반쯤 열어 빛을 조절했다. 그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의 삶은 효율의 집합이었다. 하지만 그 질서 속에는 보이지 않는 불안이 숨어 있었다. 작은 오차조차도 그의 자존심을 흔드는 균열로 느껴졌다. 그는 한국 직원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감정적이야. 숫자보다 마음을 앞세우지. 그 말은 그가 자주 하는 문장이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는 과거 한 프로젝트에서 한국 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결과적으로 본사가 그들을 더 높이 평가한 일을 잊지 못했다. 그때부터 그는 스스로 다짐했다. 다시는 그들에게 밀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늘 미소를 지으며 지시했고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은 경계의 다른 이름이었다. 지수는 그런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회의 중에도 복도에서도 다케다는 끊임없이 시선을 통제했다. 그가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등을 펴고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지수는 다케다의 눈빛 속에서 다른 것을 봤다. 두려움이었다. 완벽을 유지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안간힘에 가까운 두려움. 지수는 그걸 이해했지만 동정하지 않았다. 그 대신 기록했다. 그의 질서 아래에는 혼란이 있다. 사람은 그 혼란을 숨기기 위해 더 단단해진다. 어느 날 아침, 다케다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말했다. 오늘 중국 파트너사와의 미팅이 있다. 이 계약은 중요하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본사가 개입할 것이다. 그는 칠판에 숫자를 적으며 시선을 번뜩였다. 모두 긴장하라. 지수는 구석에서 노트를 정리하며 조용히 들었다. 숫자 몇 개가 틀려 있었다. 수익 예측치가 실제보다 3% 높게 잡혀 있었다. 그것은 실수라기보다 의도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다. 그 생각 하나로 펜을 멈췄다. 회의 후 다케다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지수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데이터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명확하지 않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신 없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조금 더 검토하면 정확해질 겁니다. 다케다는 코웃음을 쳤다. 시간은 돈이야. 신입이라 모를 수도 있겠지. 그 말에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은 칼날처럼 부드러웠다. 다케다는 순간 시선을 피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스쳤다. 그날 저녁 다케다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수정하며 중얼거렸다. 신입 주제에 눈치가 빠르군. 그러나 그는 곧 생각을 바꿨다. 아니, 그저 겸손한 척일 뿐이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잔을 들었다. 반사된 유리 속에는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조용히 걸어가는 지수의 모습이 스쳤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거슬렸다. 다케다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결국 내가 옳다는 걸 알게 되겠지.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정말인가? 지수는 그날 밤 호텔방의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불빛이 눈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 불빛 속에서 다케다의 얼굴을 떠올렸다. 강한 척하지만 불안이 만든 강함. 그는 내 거울이다. 지수는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그처럼 살지 않겠다. 그는 펜을 들어 메모를 남겼다. 완벽은 두려움을 감추는 가면이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며 잠에 들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사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중국 측 파트너와의 화상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케다는 일찍 출근해 문서를 점검했다. 수치는 모두 확인됐나? 그의 질문에 부하 직원이 대답했다. 네, 부장님, 완벽합니다. 다케다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스스로를 속이는 방패였다. 지수는 옆자리에서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다. 숫자 몇 개가 여전히 맞지 않았다. 수익률 계산식의 소수점이 잘못 반영된 것이었다. 아주 작은 오차.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손끝을 멈췄다. 수정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다케다의 실수가 드러났다. 그는 생각했다. 지금은 관찰의 시간이다. 회의가 시작됐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오르고 중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케다는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이어갔다. 우리 회사는 이번 분기 예상 수익률이 18.4%로 상승했습니다. 그 말에 중국 대표의 표정이 잠시 멈췄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하지만 저희 쪽 계산으로는 14%로 확인됩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케다는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아, 그건 아마 환율 변동을 고려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대표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반영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것은 칼처럼 정확했다. 지수는 그 대화를 조용히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다케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부하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공기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갔다. 다케다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돌렸다. 어쨌든 세부 사항은 추후 정리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세게 닫았다. 커튼이 흔들렸다. 누가 데이터를 검토했나? 목소리가 거칠었다. 모두가 침묵했다. 결국 그는 지수를 향해 물었다. 당신도 봤겠지. 왜 말 안 했나? 지수는 눈을 들어 조용히 대답했다. 지시받은 대로 검토만 했습니다. 수정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케다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경고였다. 그날 오후 복도에서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 중국 계약이 틀어질 수도 있대. 다케다 부장이 계산을 잘못했다나 봐. 그 말들은 속삭임이었지만 칼날처럼 예리했다. 다케다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누구에게 화를 낼 수 없었다. 그럴수록 그의 얼굴은 더 굳어졌다. 지수는 조용히 보고서를 정리했다. 그리고 메모를 하나 남겼다.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침묵을 무기로 삼는다. 퇴근 후 그는 건물 뒤편 벤치에 앉아 커피 캔을 열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그때 한국인 동료가 다가왔다. 오늘 일 힘들었죠?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가 진실을 드러내죠. 진실이요? 그의 완벽함은 균열이 필요했습니다. 동료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나 지수의 눈빛은 이미 멀리 향해 있었다. 도시의 불빛 너머 그는 생각했다.
이 회사의 진짜 문제는 오류가 아니라 오류를 숨기는 문화다. 그리고 자신에게 속삭였다. 언젠가 그걸 고치게 될 날이 온다. 며칠이 흘렀다. 사무실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중국 회의 이후 다케다는 이전보다 더 날카로워졌다. 그의 말투는 짧아졌고 웃음은 줄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여전히 한지수였다. 지수는 변함이 없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보고서를 정리하고 커피를 내렸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그의 침묵은 이상할 만큼 무겁게 퍼져 있었다. 한 번은 다케다가 복대서 그를 불렀다. 지수군. 지수가 고개를 들었다. 네, 부장님. 그날 중국 회의에서 왜 나서지 않았나? 당신은 뭔가 알고 있었잖아. 그의 눈빛은 억눌린 분노로 흔들렸다. 지수는 잠시 그 시선을 받아들였다. 모두의 자리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제 역할은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케다는 말을 잊지 못했다. 지켜보는 거라. 그는 코웃음을 쳤지만 그 속에 묘한 패배감이 스쳤다. 그래, 관찰은 좋지.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때로는 행동보다 침묵이 더 큰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날카로웠다. 다케다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 침묵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억지로 웃었다. 신입이 철학까지 있군. 하지만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지수는 자리를 떠나며 짧게 말했다. 배운 게 있습니다. 침묵은 종종 가장 정확한 대답이 되니까요. 그날 오후 회의 중에도 다케다는 집중하지 못했다. 부하 직원이 질문을 해도 대답이 늦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꾸 그 말이 맴돌았다. 침묵은 대답이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봤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다케다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반면 지수는 이전보다 더 차분해 보였다. 서류를 정리할 때도, 복도에서 인사할 때도 그의 움직임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다케다를 압박했다. 저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 그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점심시간 일본 직원 2명이 복도에서 속삭였다. 다케다 부장님, 요즘 예민하지 않아? 응, 신입 때문이래. 그 한국인 말이야. 그 사람 뭔가 이상해. 조용한데 이상하게 분위기를 바꿔. 그 대화를 우연히 들은 한국인 직원 하나가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조용함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는 걸. 퇴근 후 다케다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손에 담배를 들었지만 피우지 않았다. 그 신입, 나를 시험하는 건가?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시험하는 건 지수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이었다. 그는 담배를 부러뜨리고 쓰레기통에 던졌다. 같은 시각 지수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는 다케다가 옥상에 있는 걸 보았다. 실루엣이 불빛 사이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수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이 부서지고 있다. 그러나 그건 조롱이 아니었다. 오히려 연민에 가까웠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힘이 있는 자가 약해질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다케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직원들은 눈치를 보았다. 지수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렸다. 커피 향이 퍼지자 사람들의 긴장된 어깨가 조금 풀렸다. 다케다는 그 향을 맡으며 고개를 들었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 없었지만 그 짧은 시선 속에는 묘한 교감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방향은 바뀌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 회사 전체가 점심 회식을 하기로 했다. 본사에서 온 감사팀이 떠나기 전 간단한 식사 자리였다. 다케다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다 같이 편하게 먹읍시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근 일식집이었다. 나무 향이 은은했고 종업원이
정갈하게 차린 식탁 위로 따뜻한 빛이 떨어졌다. 사람들은 긴장 속에서도 억지로 웃었다. 식사가 중반쯤 됐을 때 다케다가 말했다. 지숙은 커피 좀 부탁하지. 그 말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순간 멈췄다. 한국 직원 한 명이 젓가락을 놓았다.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다케다는 그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 듯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 일본식으로 마무리하려면 커피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지수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부드럽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종업원에게 커피를 부탁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은 눈빛을 주고받았다. 어떤 이는 불편했고 어떤 이는 흥미로웠다. 다케다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다. 신입이 이런 것도 잘 챙기네. 그 말에 몇몇이 억지 웃음을 흘렸다. 그러나 그 웃음은 불안했다. 잠시 후 커피가 나왔다. 지수는 잔을 나눠주며 차분히 말했다.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케다 앞에 잔을 놓았다. 다케다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엔 향이 진하군. 부장님의 취향을 기억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했다. 다케다는 미묘하게 표정을 굳혔다. 그때 감사팀장이 말했다. 한씨, 일본어 발음이 아주 정확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일본 근무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수는 미소만 지었다. 조금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케다의 손이 멈췄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그동안 지수를 완전히 신입으로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 짧은 대답은 묘한 불안의 씨앗을 심었다. 그가 잠시 멍하니 있을 때 다른 직원들이 대화를 이어갔다. 한 씨는 정말 침착하네요. 맞아요. 저런 사람 밑에서 일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심했지만 다케다의 귀에는 칼처럼 들렸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다케다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다. 지수군, 오늘도 수고했네. 다음엔 내가 커피를 살게.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커피는 제가 드릴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그 대답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다케다는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오르지 않았다. 그의 손이 컵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쥐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회식이 끝나고 모두 밖으로 나왔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다케다가 뒤에서 걸어오며 물었다. 당신 예전에 어디서 일했나? 여러 곳에서 배웠습니다. 배웠다? 네. 사람과 구조 그리고 침묵의 가치도요. 다케다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 선 신입은 더 이상 신입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잠들기 전 지수의 이름을 떠올렸다. 한지수, 도대체 누구지? 월요일 아침 사무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본사에서 새로운 지역 이사를 보낸대. 그 말은 한마디로 시작해 점심 무렵엔 모든 층으로 퍼졌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소리를 낮췄다. 일본 본사도 모르는 인사래. 혹시 한국 쪽에서 보낸 사람 아니야?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또 누군가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다케다는 그 소문을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누가 오든 상관없다. 결국 보고는 나한테 하게 돼 있지.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오전 내내 문서에 집중하려 했지만 숫자보다 그 이름 없는 인물의 존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로운 이사, 도대체 누구지?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보았다. 도시가 잔잔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잔잔함 속에서 자신만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수는 그 소문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한국인 직원 하나가 다가와 속삭였다. 혹시 들었어요? 본사에서 이사님이 온다네요. 지수는 짧게 웃었다. 좋은 소식이네요. 다케다 부장님은 좀 불안해 보이던데요. 불안은 늘 변화를 부른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묘하게 의미심장했다. 그날 오후 다케다는 회의 중에도 신경이 분산됐다.
한 일본 직원이 보고서를 발표하자 그는 불필요하게 세세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건 왜 이렇게 늦었나? 이 부분은 수정했습니까?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다. 지수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해와 거리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의 불안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난 후 다케다는 복도에서 그를 불렀다. 지수군, 네, 부장님. 요즘 소문 들었나? 이사님 관련 말씀입니까? 그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누가 오든 일은 계속됩니다. 그 대답은 짧았지만 강했다. 다케다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그렇지, 일은 계속되지. 하지만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퇴근 후 사무실 불이 꺼질 무렵 지수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소문은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창문 밖으로 불빛이 반짝였다. 도시의 밤은 여전히 질서정연했지만 그 질서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 균열은 다케다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뒤 본사로부터 공식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간단했다. 신임 지역 이사 부임 예정. 사무실이 술렁였다. 사람들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다케다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닫았다. 일에 집중합시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누군가 속삭였다. 부장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그 말이 퍼져나갔다. 지수는 모니터를 끄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림자가 드러날 시간이다. 이틀 후 아침 회의에서 다케다는 새로운 보고서를 받았다. 제목은 3분기 리스크 조정안. 표지엔 작성자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내용은 완벽했다. 수치, 구조, 문장까지 오류가 없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누가 쓴 거지? 부하 직원에게 물었다. 익명으로 본사에 제출된 파일입니다. 어제 승인받았어요. 익명으로? 네, 그런데 본사에서 극찬이 있었답니다. 실제 경영진 수준의 분석이라고요. 다케다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이 막혔다.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날 오후 본사에서 메일이 도착했다. 익명 보고서 제출자에게 특별 감사 예정. 다케다는 조용히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억지였다. 익명이라 이런 짓을 할 사람은 몇 안 되지. 그의 시선이 천천히 사무실을 훑었다. 그리고 결국 지수의 책상 위에서 멈췄다. 지수는 차분히 타이핑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일정했다. 다케다는 갑자기 다가가 물었다. 지수군, 어제 늦게까지 남았나? 네. 보고서 정리 때문에요. 그 보고서가 혹시... 그는 말을 멈췄다. 지수는 고개를 들며 잔잔히 말했다. 부장님께 보고 드린 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말씀 주세요. 그 대답엔 여유가 있었다. 다케다는 입을 다물었다. 그래, 알겠다. 저녁 무렵 그는 그 보고서를 다시 읽었다. 숫자는 정확했고 결론은 논리적이었다. 그러나 문장의 흐름에는 낯익은 냉정함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사고방식을 역으로 분석한 듯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한 문장을 따라 읽었다. 리더의 가장 큰 위험은 판단의 확신에서 비롯된다. 순간 그의 손끝이 멈췄다. 그 문장은 자신을 향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는 급히 책상을 닫고 불을 껐다. 다음 날 아침 본사에서 전화가 왔다. 감사팀의 목소리가 들렸다. 타케다 부장님, 보고서 건으로 곧 인터뷰를 진행할 겁니다. 해당 내용을 잘 검토해 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게 기대었다. 한숨이 새어나왔다.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지수. 설마 그가?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은 이미 뿌리 내렸다. 그날 오후 직원들이 모여 회의실에서 문서를 검토했다. 다케다는 일부러 지수를 불렀다. 지수군, 이 보고서 한번 읽어보게. 지수는 문서를 받았다. 차분히 페이지를 넘겼다. 눈길이 한 문장에서 멈췄다.
조직의 구조는 위에서 아래로 명령이 흐르지만 신뢰는 아래에서 위로 자란다. 지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좋은 내용이네요. 좋다고? 이건 익명 보고서야. 이름이 없어도 진실은 드러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다케다는 그 한마디에서 다시 불안을 느꼈다. 퇴근 후 그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다. 그 익명 보고서가 만약 그 사람이라면? 그는 주먹을 쥐었다.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일었다. 두려움과 존경, 그리고 불쾌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로비의 유리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다. 밖에서는 지수가 걸어가고 있었다. 어깨가 곧고 걸음은 느렸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자신보다 커 보였다. 다케다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작아 보였다. 다음 주 월요일, 사무실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본사에서 감사팀이 방문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케다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반복해서 확인했다. 모든 것이 준비됐나? 네, 부장님. 모든 보고서는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감사팀이 오기 전 다케다는 매번 잘 준비됐다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지수는 일찌감치 회의실에 들어가 자료를 정리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그는 고요하게 눈을 가늘게 떴다. 이번 감사팀은 모든 걸 철저히 확인할 것이다. 그는 그 순간 다케다의 불안한 모습을 떠올렸다. 다케다는 철저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숨기고 싶은 작은 결점들은 불안한 망상 속에서 커져만 갔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관찰했다. 그의 존재가 다케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때로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더 강력했다. 감사팀이 회의실에 도착하자 다케다는 갑자기 모습을 바꿨다. 상반신을 쭉 펴고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설명했다. 본사는 우리 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낸 성과는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숨겨진 부담이 있었다. 다케다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 의욕적으로 행동했다. 우리는 이번에 완벽한 성과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지수는 그 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분히 듣고 있었다. 감사팀은 다케다의 발표가 끝나자 보고서를 받으며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치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한 감사원이 말했다. 다케다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실제 기록을 보면 일부 항목이 과대평가되었습니다. 감사팀은 정적을 깨고 다케다의 말 한마디를 기다렸다. 그 순간 다케다의 얼굴은 변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무보고서에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회의실 뒤편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없었다. 그는 이미 다케다가 실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번의 미세한 실수들이 결국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실수가 다케다의 자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다케다는 그제야 긴장한 듯 손끝을 쥐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회의는 계속하자. 잠시만 기다려. 지수는 그때를 기다렸다. 다케다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른 직원들과 논의하며 서류를 정리했다. 그러나 그 소리 속에서 다케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다. 직원들은 다케다의 불안함을 알아차리고 지수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했다. 다케다 부장은 이제 더 이상 리더가 아니다.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이제 그가 겪을 혼란은 그의 고집 때문일 것이다. 다케다가 다시 회의실로 돌아와 말을 꺼냈다. 저희는 작은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팀의 지적을 반영하여 수정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단호하지 않았다. 감사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다. 지수는 고요히 그를 바라보았다. 다케다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관리자가 아니었다.
그는 실수를 숨기려 했지만 숨겨진 것은 결국 드러났다. 회의가 끝난 후 지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다케다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수군, 오늘 감사는 나에게 큰 시험이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다케다는 그의 사무실에서 다시 서류를 펼쳤다. 감사팀이 지적한 숫자 오류는 이미 그에게 큰 타격이었다. 그는 서류를 읽으며 손끝이 떨렸다. 이건 내가 아닌 사람의 실수로 돌리면 된다. 왜냐면 내가 제대로 했다는 걸 본 사람은 없다. 그는 계속해서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자신의 오류가 드러났다는 사실은 그를 잠시 동안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상황이 나를 끌어내린 것일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다케다의 사무실에서 다시 그의 모습을 봤다. 이제 뭐가 문제일까? 지수는 다케다에게 묻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케다가 다가와서 말했다. 어제 감사 때 나온 지적은 큰 문제일 수 있다. 그렇다면 수정이 필요하겠죠. 지수는 답했다. 다케다는 그의 대답에 잠시 멈칫했다. 당신은 그렇게 차분히 대답하는 이유가 뭔가? 당신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한다고? 다케다는 조금 더 거칠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이 사무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수는 말없이 다케다를 바라봤다. 실수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리더가 되는 길입니다. 다케다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다음 날, 다케다는 임원회의에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그는 최대한 자신감을 보이려 했다. 이번 실수는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 오류 때문입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수는 고요히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다케다의 불안과 그가 숨기려 했던 실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다케다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 내가 원했던 것처럼 이제 누구도 내 위치를 위협할 수 없겠지. 그러나 지수는 그가 혼자만 생각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다케다는 더 이상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리고 그가 만든 균열은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어느 날 다케다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계산을 했다. 이번 실수는 내가 꼭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끝이 서류를 넘기며 흔들렸다. 다케다는 그날 사무실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다. 직원들이 점점 더 지수에게 시선을 주었고 지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을 처리했다. 그가 아무 말 없이 일을 처리할수록 다케다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신입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지수는 그에게 위협적이지 않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다케다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오후 다케다는 잠시 사무실을 떠나가기로 했다. 그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불안했다. 지수는 그의 뒤를 조용히 따르며 그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살펴봤다. 그는 이미 예상했다. 다케다는 대개 무언가를 숨기려 할 때 사무실을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다. 그가 사라진 틈을 타서 지수는 서류를 다시 검토했다. 다케다가 급히 돌아오는 동안 지수는 무심하게 문서를 정리했다. 내가 이 자리를 맡게 될 날이 오면 이 모든 상황은 나를 위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다케다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얼굴에 약간의 당혹스러움이 느껴졌다. 그는 그를 지켜보던 직원들 눈치를 보며 조용히 앉았다. 그 순간 다케다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수군. 네, 부장님.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다케다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오늘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이 있나? 지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보고서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다케다는 그 말 속에서 불안감을 느꼈다. 그래, 다행이다. 그 말은 더 이상 자신감이 없는 목소리였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은 기분이다. 지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이미 드러난 것이니까요. 그 대답에 다케다는 한참 동안 말없이 지수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지수는 여전히 차분했다. 이 순간 다케다는 자신이 정말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를 떠나가며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그를 왜 그렇게 신경 썼던 거지? 그러나 그의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무의미한 질문이었고 그 답을 찾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평소와 다르게 정적이 감돌았다. 다케다는 사무실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해야 했다. 본사로부터 오기 전에 그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사무실의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없다는 압박감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케다는 여전히 자신감을 찾을 수 없었다. 그가 대면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보고서나 감사팀이 아니라 바로 지수였다. 그가 얼마나 조용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그가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다케다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아침 다케다는 사무실에서 일어나 본사의 이메일을 확인했다. 제목은 간단했다. 신임 지역 이사 임명 확정. 그 이메일에는 지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지수, 지역 이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다케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는 천천히 이메일을 읽었다. 그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가 내가 매일 커피를 내리던 그 사람이었다. 그는 잠시 그 사실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 명확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다케다는 이메일을 끄고 회의실로 향했다. 직원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다케다는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말했다. 오늘부터 새로운 지역 이사가 오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은 확신이 없었고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직원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결국 한 명이 입을 열었다. 그게 한지수 씨라는 건가요? 다케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불안의 기운이 돌았다. 다케다 부장의 말투와 표정은 예전처럼 자신감이 없었다. 지수는 그 상황을 조용히 지켜봤다. 이제 그는 내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지수는 단지 고요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다케다는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 모두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봅시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다케다에게서 시작된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수는 다케다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부장님, 제가 본사에서 임명된 지역 이사입니다. 다케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때 지수는 손에 쥔 서류를 다케다에게 건넸다. 이제 부장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은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케다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알았다. 그 말은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고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완벽한 모습이 없었다. 그날 저녁 다케다는 사무실을 떠나기 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루 종일 이어졌던 회의와 서류 작업이 끝난 후에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자신이 신경 쓰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누가 내 자리를 대신할까? 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시계를 보며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다. 누군가는 이미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서류 위에서 멈췄다.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그 자리를 지켰어야 했다.
지수는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케다의 모습을 본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케다가 점차 자기 자신을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그가 만든 벽에 갇히고 말았다. 그가 그동안 지켜봤던 다케다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그 불안은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다케다는 회의실로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앉았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다. 이번 일이 끝난 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다케다의 마음속에선 점차 그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한 지나친 자만이 결국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임을 깨닫고 있었다. 내가 너무 나 자신만을 믿었구나. 이 세상엔 나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때 지수는 조용히 그를 향해 다가갔다. 부장님, 내일 회의는 준비되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다케다는 그 소리를 듣고도 잠시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부장님, 이대로 놓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말이 다시 다케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알았다. 그럼 준비하자. 지수는 다케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다.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니 다케다는 방금 떠나간 지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되새겼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했고 이제 그 지배가 나를 가두고 있다. 그가 느끼는 무게는 아무리 고백하려 해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 순간 다케다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다케다는 불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회의실에 들어섰다. 모든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지수는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케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향해 짧게 인사를 했다.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그의 말투 속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직원들은 그 긴장을 공기처럼 느끼고 무언가 큰 변화가 올 것임을 직감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다케다는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수군, 네가 이번 프로젝트의 모든 책임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다. 그의 목소리는 그동안의 자신감이 사라져가는 듯 했다. 지수는 그 말을 차분히 받아들였다. 부장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본사에서는 이미 저를 이사로 임명했고 그 결정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다케다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그의 얼굴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알았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은 네가 책임져야 할 일이겠군. 다케다는 잠시 생각하며 말했다. 하지만 너는 나보다 더 큰 짐을 지게 될 것이다.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부장님. 그 길을 가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다케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다케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제 이 자리를 넘어선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다케다의 말은 무겁게 회의실을 채웠다. 직원들은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들었다. 다케다는 이제 더 이상 자신감을 보이지 않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네가 가는 길이 힘들겠지만 나는 그 길을 멀리서 지켜보겠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 후 다케다는 회의실을 떠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젠 정말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 없겠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그는 그 자리를 놓아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그 자리는 이제 지수에게 넘어갔고 그 자리의 무게가 다케다에게 얼마나 컸는지를 이제 알았다. 그는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지수의 얼굴은 차분하게 회의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얼굴 속에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다케다를 잠시 멈추게 했다. 이제 그가 나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며칠이 지나고
지수는 자신의 자리를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 다케다는 이제 사무실에서 더 이상 주요 인물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지수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였다. 새로운 책임이 그를 눌렀다. 그는 매일 아침 커피를 준비하며 생각했다. 이제 내 차례다. 하지만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그는 사무실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동안 다케다가 숨겨왔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오늘 지수는 사무실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방치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다. 이제 그가 맡은 모든 일은 스스로의 손끝에서 이루어졌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다가왔고 그는 그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되었다. 다케다는 그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지수는 그가 떠나면서 남긴 그 흔적들을 잘 알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지수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달라졌다. 이제는 그 어떤 말도 그를 흔들 수 없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모든 걸 뒤집을 것이다. 그가 회의 중에 말했다. 직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에는 다케다가 이끌었던 프로젝트였지만 이제는 그가 이끄는 프로젝트였다. 직원들은 그를 새로운 리더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말 속에서 그들은 지수의 의도를 읽었다. 이제는 그가 우리를 이끌 것이다. 그날 오후 지수는 사무실에서 다케다와 마주쳤다. 그때 다케다가 말했다. 지수군, 본사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어. 당신의 방식대로 가는 것도 좋지만 너무 급격한 변화는 위험할 수 있어. 지수는 그의 말을 차분히 들었다. 부장님, 급격한 변화는 불안함을 동반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더 큰 불안이 올 겁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다케다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맞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렴. 그 대화가 끝난 후 지수는 고요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내가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는 그 결심을 확고히 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가야 했다. 하루가 지나고 회사는 점차 조용해졌다. 다케다는 여전히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지만 그의 모습은 이전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다케다는 지수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지수군, 오늘 저녁은 함께하자. 내가 사겠다. 그 말은 다소 이례적이었다. 지수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다. 다케다와 지수가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그동안 쌓인 긴장감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었다. 식사는 간단한 일본식 새우시와 함께 시작되었다. 다케다는 그동안 조용히 먹었지만 지수는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다. 두 사람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지수는 다케다의 눈빛을 읽고 있었다. 다케다는 아무리 고요해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후회가 교차하고 있었다. 지수군, 너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젠 내가 한계를 느끼고 있다. 다케다가 입을 열었다. 지수는 잠시 말을 하지 않고 다케다를 바라보았다. 부장님, 변화가 두려운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두려움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지수의 말에 다케다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다. 내가 실수했던 것 같다. 그 말 속에는 다케다가 지수에게 인정하는 겸손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지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친 후 사무실로 돌아왔다. 다케다는 그의 자리에 앉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네가 이 회사를 이끌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러나 너는 그 자격이 있다.
그 말은 다케다에게 있어 가장 진지한 고백이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난 뒤 두 사람은 서로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무실의 분위기는 점차 안정되었다. 다케다는 여전히 회사에 출근했지만 이제 그가 차지하던 자리는 더 이상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를 한 사람의 경험자로서 대했으며 지수는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넘겨받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신입 직원이 아니었다. 지수의 존재는 점차 직원들 사이에서 리더로 자리 잡았고 다케다는 조용히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 변화는 다케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자리를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날도 지수는 회의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다케다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지수를 생각했다. 그가 나를 이해했던 걸까? 아니면 나를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걸까? 그는 잠시 사무실 밖을 바라보며 그 질문을 되뇌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존재를 기억했고 그가 이끌었던 시간들을 회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 속에서 그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었다. 지수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고 다케다는 그저 그 흐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지수는 그날도 조용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차분해졌고 그가 이끌어가는 방향은 명확했다. 직원들은 그의 지시에 순응하고 그가 만든 변화의 결과에 안도감을 느꼈다. 지수는 매일같이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가 보낸 하루하루는 더 이상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회사와 사람들을 하나씩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다. 다케다는 그 모습을 보며 그의 변화가 이 회사에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다케다는 지수에게 다가갔다. 지수군, 이제 네가 이 회사를 이끌고 있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부장님,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자리를 떠난 당신을 기억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타케다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지수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회사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구나. 그날 지수는 마지막 서류를 처리하며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있었다. 본사의 새로운 계획이 발표되었고 그는 그 계획을 실행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 다케다가 그의 사무실을 조용히 찾아왔다. 지수군, 이제 네가 이 자리를 맡게 된 것을 축하한다. 다케다는 말없이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 있었다. 지수는 그 미소를 받아들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정리하는 순간이었다. 지수는 그때 다케다에게 손을 내밀었다. 부장님, 함께 일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다케다는 잠시 손을 들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며 고맙다. 지수군, 나도 네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둘 사이의 깊은 이해를 나타내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모든 직원들이 지수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그날 그들의 눈빛은 지수를 리더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동안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는 이제 그들의 리더가 되었다. 그 모든 변화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침묵 속에서 다케다는 자신이 지켜본 사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다. 다케다는 잠시 회의실 문을 열고 뒤로 물러섰다. 지수가 모든 일을 끝내고 나갔을 때 다케다는 그를 다시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그를 떠나보냈다. 사무실의 불빛은 점차 어두워졌다. 지수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다시 한번 다케다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 자리가 끝이 아니었다. 그는 고요히 회의실을 떠나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새로운 시작, 이제는 내가 이끌 때다. 그날 지수는 자신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이끌어가는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